제가 HSP라는 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HSP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은 안녕하세요. 감정표현 아지트입니다. 오늘은 HSP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HSP라는 개념이 사실 저도 굉장히 최근에 알았는데 이제 미국의 일레인 아론 박사라는 분이 HSP라는 개념을 제창하신 분이신데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수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성격이다라고 말을 하면 보통 좀 까칠할 것 같다? 아니면은 쟤 막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남들보다 자극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신경계를 타고났다? 약간 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키도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예민함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그 예민한 성격 그 자체보다는 이런 제 예민함과 민감함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꿀 수 없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예민한가 싶은 거예요. 더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뭐 어떻게 그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한 3년 전쯤에 이 HSP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HSP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에 저는 일단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HSP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너무 깊게 받아들인다. 한 가지 얘기를 딱 들으면 10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깊게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가 겪었던 경험들, 이 사람이 겪었을 과거의 경험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한 가지 일을 딱 들었을 때 10가지의 참고 자료를 뇌가 막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두 번째는 과잉 자극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 일단은 하나 얘기를 딱 듣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말투, 행동 이거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자극을 너무 받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친구, 가족들, 뭐 회사 사람들이 말투가 하나 싹 바뀌었을 때 얘 지금 어제 무슨 일 했나? 내가 어제 무슨 말실수를 했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깊게 생각하는 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자극을 딱 받으면 내가 무슨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안 좋은 일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혹시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을 왜 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쪽팔리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또 잘 안 되는 게 일단 주전자가 한번 파바박 끓면은 이게 식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도 한번 그런 자극을 파바박 받아서 이게 내가 좀 과민 반응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도 조금 감정이 진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곤하다 진짜.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감 능력이 높다.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감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애초에 감정을 깊게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되는 감정의 개수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잔인한 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잔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저는 실제로 예전에는 남들이 주사 맞는 것도 못 봤거든요. 제 것도 못 봤지만. 이런 식으로 타인의 기분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다 나처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감정 소모가 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묘한 자극을 굉장히 잘 알아챈다. 보통 HSP이신 분들은 뭐 듣고 말하고 보고 뭐 맞고 이런 오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청각이 좀 예민해서 특히 진동에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미도 굉장히 잘하고 상대방의 그런 미묘한 말투나 어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인가? 이 사람 사귀나 보다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알아채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눈치밥으로 확 알아차리기 쉽죠. 정리를 하자면 사소한 변화를 잘 포착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깊고 기분이 쉽게 요동치며 그래서 신경을 더 쓰게 된다. 이것을 무한반복한다. 이게 HSP의 인생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한데 모아져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 HSP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 성격임을 알고 이런 나의 마음을
케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내가 HSP임을 알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경험들을 좀 다시 생각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들은 주변에서 알아차려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예민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내 탓이라고 할 순 없죠. 타고난 걸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만약 그런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그런 상처나 불안이 있다면 내가 조금 치유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나는 HSP인 걸 어쩌겠는가,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HSP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요즘에 이 HSP라는 개념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예민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